굉장히 콘지의 엣지가 보면 물결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투명하게 빛이지 않습니까? 반투명하죠. 그게 뭔 뜻이냐면 이 엣지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되어 있다. 이 엣지가 소프트하다. 이 엣지가 지금 물결 모양의 엣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엣지는 이제 둥글 반달행이지 볼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 반달행, 둥근행은 이 스피커의 아래 위 움직이는 그 피스톤처럼 움직이는 그 범위가 맥스 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많고, 요거 물결처럼 되어 있는 요런 거는 그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가 좁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맑은 중저음과 맑은 중음 소리를 내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결행 엣지가 아니고 맥스 값이 높은 반 라운드행 엣지 형태다. 통상적인 형태. 그런 거는 이 스피커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베이스 양이 많은 겁니다. 베이스 양이 공기를 많이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베이스 양이 많은 거고, 대신에 그러한 스피커들이 베이스도 많고 중저음도 잘 나오고 중음도 잘 나오고 되려면 비싸야 되겠죠. 같은 금액대로 볼 때 요런 엣지가 이렇게 라운드 물결처럼 생긴 것이 중고음이 좋고, 이게 일반적인 엣지로 되어 있는 게 베이스 양은 많다. 그럼 결국적으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엣지는 상하 운동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좀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볼륨을 올리면 스피커가 빡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더 못 움직이는데 저음이 들어가고 출력을 높이면, 저주파가 들어가면서 출력을 높이면 스피커가 앞뒤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벗어나 버리면 빡 하는, 이게 이제 콘지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이제 좋은 점은 소프트하게 움직이고, 이 콘지가 굉장히 가볍다는 것. 그 페이퍼 콘지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운 페이퍼 콘지고, 어떠한 그 유약 같은 것도 발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약간 투명, 제로의 어떤 수분이라든가 내구성을 위한 어떤 약품이 발려져 있을 뿐이고, 스피커의 그 특징을 만들어내기, 고유의 특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품 같은 것이 안 발라져 있다. 그만큼 가볍게 소프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제로, 이 개발되는 이 제로의 그 특징이 잘 살아나겠죠. 그렇고 이쪽에 보면 이제 대신에 많이 못 움직이지만은 이쪽에 보면 댐퍼가 보이죠. 노란 거, 여기 물결처럼 되어 있는 거 댐퍼의 길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깁니다. 브러쉬를 이 스피커에 대한 그 상식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스피커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후레쉬를 켜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 밝은 데로 오면 요 보이죠? 요 노란 거, 요 노란 여기에 댐퍼죠, 댐퍼. 이 댐퍼가 생각보다 이게 그 센터에서부터 가쪽 프레임까지 그 범위가 넓다는 거죠. 최소한 이게 40mm 가까이 35mm는 됩니다. 통상 6인치가 30mm 미만인데 요거는 댐퍼 굉장히 이제 넓다는 것은 댐퍼가 스피커의 보빈, 요 아랫단에 본드 칠되어 있는 거 동그라만 보빈, 더스트캡, 이 배꼽 동그라만 거 있죠. 더스트캡 바로 아랫단에 더스트캡 크기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플라스틱 내구성 좋은 원통형 기둥이 들어가 있죠. 그게 보빈입니다. 거기에 구리가 감겨 있는데 이쪽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이 자석에서 전자석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떨림에 의한 소리가. 근데 저 댐퍼 보빈에서부터 이 프레임까지의 댐퍼 거리가 생각보다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이 스피커 크기에 비해서 유사 스피커보다는 넓다. 그리고 이게 단단하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댐퍼가 굉장히 여유롭게 저항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항치가 없으면 이 전기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스피커가 굉장히 민감하게 소프트하게 잘 움직이게끔 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단점은 베이스가 쿵 하면서 풍성한 소리를 못 낸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가 중저음하고 중음이 잘 나오니까 맑은 소리를 내는데 좀 더 포커스는 음악의 기준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뭐 베이스를 내기 위해서 또 젊은 사람, 이 캐스퍼는 다 이제 젊은 층이 운전을 많이 하니까 보름을 빵빵 때리가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빵빵 털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빡빡거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제어를 잘 해야 되고,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스피커를 생산했는데 그럼 베이스도 조금 노다나는 건 말라 만들었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이스가 이 음악의 모든 건 아니고 सब우프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이스가 안 나와도 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베이스도 잘 내고 중음도 잘 내려 하면 또 이 스피커 개발 비용이라든가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는 좀 포기하고 미드 베이스 중음을 잘 내기 위한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이 스피커가 이렇게 개발됐으니까 이 스피커의 특징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장착해야 되고 이 스피커가 베이스도 많이 따라주게 어느 정도 따라주게 하려면 인클로저를 짜야 됩니다. 인클로저를 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 홈오디오에서 쓰는 인클로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짰을 때는 또 안쪽에 압력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이 스피커의 안성맞춤인 인클로저를 짜면 또 포트 넣고 이러면 또 베이스가 많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인치의 엣지가 이 방식이 아닌 스피커보다는 베이스 양이 적죠. 근데 베이스 질감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질감이 좋습니다. 꼭 이러한 형태가 질감이 좋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 스피커 구조를 볼 때 베이스의 질적으로는 괜찮다. 양이 부족할 뿐이다. 요거도 뭐 알리코 자석이라고 하는데 알리코 자석은 과거에 뭐 페라이트 자석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천연적에 가까운 기고 저 수명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알리코 자석을 쓰면 소리의 어떤 그 순도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느낌, 정서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동물 소리도 어떤 소리는 참 듣기 좋은 동물 소리가 있고 어떤 또 새소리도 듣기 아주 정말 영롱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정서에 맞기 때문에 누구나 듣기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코 자석으로 만드는 스피커들이 그 어떤 소리를 내든 특징을 갖고 있든 간에 정서적으로는 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럼 이 스피커의 세트로 놓는 것이 투웨이니까 이게 패시브 크로스바죠. 패시브 크로스바는 우리가 이제 전자 크로스바, 이게 뭐 DSP에 있는 크로스바하고 다르죠. 이제 이렇게 IC 칩에서 숫자로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계적인 스타일로 그 콘덴사와 이렇게 이제 코일, 구리죠, 구리. 그러고 저항 이런 걸 가지고 원하는 그 주파수 값을 패스하거나 또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게 이제 패시브 크로스바인데 패시브 크로스바 중에서는 여기 이제 고급에 아주 고급에 들어가는 용도죠. 왜 고급에 들어가는 용도냐? 이는 구리 감긴 것도 크지 않습니까? 이 구리는 이렇게 보통 보면 아주 가늘죠. 패시브에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굵은 최소한 구리의 굵기가 뭐 1.5mm, 1.5, 1.2는 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러고 넓게 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주파수 값에 대한 제어를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 크게 가면 뭐가 좋느냐? 소리가 좀 깨끗하고 시원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원하는 주파수 값을 제어를 하는데 제어는 하되 소리의 그 순도는 최대한 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보면 요게 하얀 색깔들이 이 콘덴서입니다. 여기 보면 10 마이크로페렛 뭐 돼 있고 10 마이크로페렛 이거는 가리가 안 보이는데 근데 뭐 10 마이크로 요거는 뭐 0. 몇 말 10 마이크로페렛은 우리 새끼손가락 마디만 해도 되고 그보다 더 적은 마디만 해도 10 마이크로페렛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필름 콘덴서 필름이 요 안에 감겨 있습니다. 그 포면이 넓고 포면이 넓은 필름이 이렇게 넓게 넓적하게 빙빙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름이 감겨 있으면 넓게 감겨 있으면 그 주파수가 지나갈 때 지향 없이 주파수 제어를 한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코일처럼 이 같은 용량이라도 큰 콘덴서가 큰 필름 콘덴서가 좀 더 저항 없고 맑은 소리를 낸다. 이리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뭐 노란 거 보이죠? 이 저항이죠. 저항도 뭐 오색 저항도 있고 세라믹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항은 소리에 이제 그 부하 소리를 나는데 그 소리를 좀 절제시키는 게 저항장치라 보면 됩니다. 크로스바, 패시브 크로스바에서는. 그런데 그 저항장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0dB는 저항장치 없이 고음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 하이 돼 있죠. 뭐, 저항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 2dB, 마이너스 4dB, 요 중에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작게 듣고 싶으면 마이너스 4에서 듣고.
요게 보면은 이제 하이, 로, 인, 바이 앰핑을 하는데 이러면 점프 시키면 됩니다. 앰프가 4채널 앰프일 경우에 요게 고음 신호를 따로 넣어주고 저음 신호를 따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거기 있으면 좋느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저항 장치를 통해야 되는데 이 저항 장치가 고음이 중음보다 너무 시끄러우면 크면 결국 저항 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다운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 연결할 것을 마이너스 2dB 연결한다든가 마이너스 4dB 연결한다든가 마이너스 한 3쯤 되면 좀 소리가 작아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dB라 보면 됩니다. 플러스 3dB도 좀 소리가 커졌네. 거기 플러스 3dB. 우리가 살짝 느낄 수 있는 수준이 3dB를 보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2dB, 마이너스 4dB가 되죠. 이 저항 장치를 통과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앰프가 4채널이면 고음 앰프는 게인을, 고음 출력을 살짝 낮추는 거죠. 그러면 약하게 저항이 소리가 출력이 들어가니까 약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약하다고 해서 소리에 변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앰핑 크로스바 기능도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요 안에서 보통 보면 점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빼거나 하면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고 꼽아주면 이제 안에서 점프돼서 한 군데만 넣어줘도 이쪽에 들어간 거로 입력되게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거는 로 이제 저음이죠. 로는 이 저음 6인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제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캐스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몇 달 전에 캐스퍼의 서브우퍼 뒤에 트렁크를 보면서 설명하고 이 차는 몇 달 전에 서브우퍼만 장착됐죠. 이게 OM 헤드 유닛 출력을 DSP6로 통해서 하이 인두시 된 다음에 거기서 크로스바 조정해서 서브우퍼만 요 PACD 앰프로 해가지고 이쪽에 10인치를 가동하고 있죠. 이렇게 장착되어 있죠. 캐스퍼인데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 서브우퍼만 장착됐을 때의 그 우퍼의 그 강력한 그 베이스의 에너지를 이렇게 잘 활용해서 기존 캐스퍼 자체가 오디오 시스템이 순정 오디오 시스템이 좌우 공간은 좁지만은 바닥부터 천장까지가 일반 수용체보다 높고 그리고 대시보드의 이게 앞뒤 표면의 길이가 일반 수용체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제 통상 이렇게 이제 소행차들이 좌우 폭은 좁으나 상하 높이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그 대시보드의 그 앞유리 끝이 일반 수용차 세단행보다 소행 수용차들이 훨씬 더 넓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스테이지가 생각보다 작다고 해서 좁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늘상 이제 하는 말이죠. 이 소행차들의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도출해 볼 때 항상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져온 기기들이 추가로 장착되는데 그러면 앞쪽 스피커와 트위터가 추가가 되고 앞쪽 스피커 트위터를 가동하는 앰프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DSP6가 요 스피커 타이어 통 요 아랫단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만 이게 RCL 선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제품은 손님이 다 가져왔습니다. 이 앰프는 이제 배선 전기 스피커 배선이고 요거는 이제 DSP에서 앰프로 프론트 앰프로 출력되는 RCL 신호선이죠. 이렇게 생긴 게 RCL 신호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칼셀인데 이게 한 최소 30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앰프입니다. 칼셀이 국산입니다. 국산인데 소리가 좀 깨끗하게 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칼셀이 나쁜 앰프 아닙니다. 출력은 이 정도면 252 채널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프로세서가 없더라도 로패스, 하이패스 이런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고 여기에 그 리더선을 꽂으면 볼륨 컨트롤이 되는 앰프 개인 볼륨 컨트롤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다용도로 쓰기 좋게끔 만들어내는 앰프는 지금은 이제 회사가 없지만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앰프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여기 이제 파스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가 좀 고급형에 들어가는 스피커입니다. 파스 스피커가 좀 저가형도 그렇고 중가형 고급형도 그렇고 음악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튜닝을 해보면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납니다.
뭐 이 파스라고 해서 소리 잘 나고 이게 아니고 세팅을 해보면 그냥 뭐 크게 불편함 없이 소리가 잘 나니까 파스는 저는 좋은 이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 스피커는 이렇게 생겼죠. 페이퍼 콘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콘지인데 정확한 이제 이 사이즈가 6인치 반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콘지의 넓이를 본다면 한 6인치 정도 보면 된다. 굉장히 콘지의 엣지가 보면 물결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투명하게 빛이지 않습니까? 반투명하죠. 그게 뭔 뜻이냐면 이 엣지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되어 있다. 이 엣지가 소프트하다. 이 엣지가 지금 물결 모양의 엣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엣지는 이제 둥글 반달행이지 볼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 반달행, 둥근행은 이 스피커의 아래 위 움직이는 그 피스톤처럼 움직이는 그 범위가 맥스 값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많고, 요거 물결처럼 되어 있는 요런 거는 그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가 좁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맑은 중저음과 맑은 중음 소리를 내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결행 엣지가 아니고 맥스 값이 높은 반 라운드행 엣지 형태다. 통상적인 형태. 그런 거는 이 스피커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베이스 양이 많은 겁니다. 베이스 양이 공기를 많이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베이스 양이 많은 거고, 대신에 그러한 스피커들이 베이스도 많고 중저음도 잘 나오고 중음도 잘 나오고 되려면 비싸야 되겠죠. 같은 금액대로 볼 때 요런 엣지가 이렇게 라운드 물결처럼 생긴 것이 중고음이 좋고, 이게 일반적인 엣지로 되어 있는 게 베이스 양은 많다. 그럼 결국적으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엣지는 상하 운동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좀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볼륨을 올리면 스피커가 빡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더 못 움직이는데 저음이 들어가고 출력을 높이면, 저주파가 들어가면서 출력을 높이면 스피커가 앞뒤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벗어나 버리면 빡 하는, 이게 이제 콘지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이제 좋은 점은 소프트하게 움직이고 이 콘지가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그 페이퍼 콘지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운 페이퍼 콘지고, 어떠한 그 유약 같은 것도 발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약간 투명, 제로의 어떤 수분이라든가 내구성을 위한 어떤 약품이 발려져 있을 뿐이고, 스피커의 그 특징을 만들어내기, 고유의 특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품 같은 것이 안 발라져 있다. 그만큼 가볍게 소프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제로, 이 개발되는 이 제로의 그 특징이 잘 살아나겠죠. 그렇고 이쪽에 보면 이제 대신에 많이 못 움직이지만은 이쪽에 보면 댐퍼가 보이죠. 노란 거, 이게 물결처럼 되어 있는 거 댐퍼의 길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깁니다. 브러쉬를 이 스피커에 대한 그 상식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스피커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후레쉬를 켜도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 밝은 데로 오면 요 보이죠? 요 노란 거, 요 노란, 여기에 댐퍼죠, 댐퍼. 이 댐퍼가 생각보다 이게 그 센터에서부터 가쪽 프레임까지 그 범위가 넓다는 거죠. 최소한 이게 40mm 가까이 35mm는 됩니다. 통상 6인치가 30mm 미만인데 요거는 댐퍼 굉장히 이제 넓다는 것은 댐퍼가 스피커의 보빈, 요 아랫단에 본드 칠되어 있는 거 동그라만 보빈, 더스트캡, 이 배꼽 동그라만 거 있죠. 더스트캡 바로 아랫단에 더스트캡 크기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플라스틱 내구성 좋은 원통형 기둥이 들어가 있죠. 그게 보빈입니다. 거기에 구리가 감겨 있는데 이쪽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이 자석에 의해서, 뒷자석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떨림에 의한 소리가. 근데 저 댐퍼 보빈에서부터 이 프레임까지의 댐퍼 거리가 생각보다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이 스피커 크기에 비해서 유사 스피커보다는 넓다. 그리고 이게 단단하지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댐퍼가 굉장히 여유롭게 저항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항치가 없으면 이 전기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스피커가 굉장히 민감하게 소프트하게 잘 움직이게끔 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단점은 베이스가 쿵 하면서 풍성한 소리를 못 낸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가 중저음하고 중음이 잘 나오니까 맑은 소리를 내는데 좀 더 포커스,
포커스하는 음악의 기준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뭐 베이스를 내기 위해서 또 젊은 사람 이 캐스퍼는 다 이제 젊은 층이 운전을 많이 하니까 보름을 빵빵 때리가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빵빵 털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빡빡거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제어를 잘 해야 되고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스피커를 생산했는데 그럼 베이스도 조금 노다나는 건 말라 만들었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이스가 이 음악의 모든 건 아니고 सब우프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이스가 안 나와도 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베이스도 잘 내고 중음도 잘 내려 하면 또 이 스피커 개발 비용이라든가 단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는 좀 포기하고 미드 베이스 중음을 잘 내기 위한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이 스피커가 이렇게 개발됐으니까 이 스피커의 특징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장착해야 되고 이 스피커가 베이스도 많이 따라주게 어느 정도 따라주게 하려면 인클로저를 짜야 됩니다. 인클로저를 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홈오디오에서 쓰는 인클로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짰을 때는 또 안쪽에 압력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이 스피커의 안성맞춤인 인클로저를 짜면 또 포트 넣고 이러면 또 베이스가 많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인치의 엣지가 이 방식이 아닌 스피커보다는 베이스 양이 적죠. 근데 베이스 질감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질감이 좋습니다. 꼭 이러한 형태가 질감이 좋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 스피커 구조를 볼 때 베이스의 질적으로는 괜찮다. 양이 부족할 뿐이다. 요거도 뭐 알리코 자석이라고 하는데 알리코 자석은 과거에 뭐 페라이트 자석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천연적에 가까운 기고 저 수명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이제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알리코 자석을 쓰면 소리의 어떤 그 순도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느낌, 정서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가 동물 소리도 어떤 소리는 참 듣기 좋은 동물 소리가 있고 어떤 또 새소리도 듣기 아주 정말 영롱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정서에 맞기 때문에 누구나 듣기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코 자석으로 만드는 스피커들이 그 어떤 소리를 내든 특징을 갖고 있든 간에 정서적으로는 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럼 이 스피커의 세트로 놓는 것이 투웨이니까 이게 패시브 크로스바죠. 패시브 크로스바는 우리가 이제 전자 크로스바, 이게 뭐 DSP에 있는 크로스바하고 다르죠. 이제 이렇게 IC 칩에서 숫자로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계적인 스타일로 그 콘덴사와 이렇게 이제 코일, 구리죠, 구리. 그러고 저항 이런 걸 가지고 원하는 그 주파수 값을 패스하거나 또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게 이제 패시브 크로스바인데. 패시브 크로스바 중에서는 여기 이제 고급에 아주 고급에 들어가는 용도죠. 왜 고급에 들어가는 용도냐? 이는 구리 감긴 것도 크지 않습니까? 이 구리는 이렇게 보통 보면 아주 가늘죠. 패시브에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굵은 최소한 구리의 굵기가 뭐 1.5mm, 1.5, 1.2는 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러고 넓게 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주파수 값에 대한 제어를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 크게 가면 뭐가 좋느냐? 소리가 좀 깨끗하고 시원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원하는 주파수 값을 제어를 하는데 제어는 하되 소리의 그 순도는 최대한 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하얀 색깔들이 이 콘덴서입니다. 여기 보면 10 마이크로페렛 뭐 돼 있고 10 마이크로페렛 이거는 가리가 안 보이는데 근데 뭐 10 마이크로 요거는 뭐 0. 몇 말 10 마이크로페렛은 우리 새끼손가락 마디만 해도 되고 그보다 더 적은 마디만 해도 10 마이크로페렛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필름 콘덴서 필름이 요 안에 감겨 있습니다. 그 포면이 넓고 포면이 넓은 필름이 이렇게 넓게 넓적하게 빙빙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름이 감겨 있으면 넓게 감겨 있으면 그 주파수가 진행할 때 지향 없이 주파수 제어를 한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코일처럼 이 큰 같은 용량이라도 큰 콘덴서가 큰 필름 콘덴서가 좀 더 저항 없고 맑은 소리를 낸다. 이리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뭐 노란 거 보이죠. 이 저항이죠. 저항도 뭐 오색 저항도 있고 세라믹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항은 소리에 이제 그 부하
소리를 나는데 그 소리를 좀 절제시키는 게 저항장치라 보면 됩니다. 크로스오버, 패시브 크로스오버에서는. 그런데 그 저항장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0dB는 저항장치 없이 고음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 하이 돼 있죠. 뭐, 저항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 2dB, 마이너스 4dB, 요 중에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작게 듣고 싶으면 마이너스 4에서 듣고. 요게 보면은, 이제, 하이, 로, 인, 바이앰핑을 하는데, 이러면 점프 시키면 됩니다. 앰프가 4채널 앰프일 경우에, 요게 고음 신호를 따로 넣어주고, 저음 신호를 따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걸기 있으면 좋느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저항장치를 통해야 되는데, 이 저항장치가 고음이 중음보다 너무 시끄러우면, 크면, 결국 저항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다운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 연결할 것을 마이너스 2dB 연결한다든가, 마이너스 4dB 연결한다든가, 마이너스 한 3쯤 되면 좀, 소리가 작아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dB라 보면 됩니다. 플러스 3dB도, 좀 소리가 커졌네. 거기 플러스 3dB. 우리가 살짝 느낄 수 있는 수준이 3dB를 보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2dB, 마이너스 4dB가 되죠. 이 저항장치를 통과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앰프가 퍼져내리면 고음 앰프는 게인을, 고음 출력을 살짝 낮추는 거죠. 그러면 약하게 저항이, 소리가 출력이 들어가니까 약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약하다고 해서 소리에 변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앰핑 크로스오버 기능도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요 안에서 보통 보면 점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빼거나 하면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고, 꼽아주면 이제 안에서 점프돼서 한 군데만 넣어줘도 이쪽에 들어간 거로 입력되게끔 그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거는 로, 이제 저음이죠. 로는 이 저음 6인치 말하는 겁니다. 이 이제 두 이제 기계가 요 위에 앰프가 하나 들어가고, 칼셀이 들어가고, 그 칼셀 앰프 위에 저 크로스오버가 들어가면 돼. 보기 좋겠죠. 여기 이제 보기가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그 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스피커 선을 통해 가지고, 프론트 도어에 장착될 이 6인치와 대시보드 위에 장착될 고음에 이제 각각, 네, 이제 연결되겠죠.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